미국이 결국 한국조선업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무섭게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정작 군함을 만들어낼 조선소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를 짓거나 인수한 외국 조선업체라면 초기에 최대 2척의 선박을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미국이 그동안 고집해왔던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원칙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 살펴보면 미국 조선업이 처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강의 조선국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군함과 상선을 빠르게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상업용 조선산업은 급격하게 축소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미국이 건조한 상선은 고작 5척, 중국은 같은 해 약 1800척을 건조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업에는 거대한 도크와 생산 설비가 필요하고 숙련된 용접공과 설계 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자재 업체와 부품 공급망도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한번 무너진 조선 생태계를 다시 만드는 데는 막대한 돈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금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해군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미국은 정작 필요한 선박을 충분히 빠르게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혼자 모든 것을 다시 만드는 대신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의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시설과 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대신 초기 단계에서는 본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먼저 배를 만들면서 시간을 벌고 그동안 미국에서는 조선소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단순히 외국에서 배를 사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표는 미국 안에서 배를 만드는 능력을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화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화는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미국 현지의 조선 생산 기지를 확보하면서 한국의 기술과 인력을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초기에는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활용하고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소의 설비와 인력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미국 현지에서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구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조선업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군함 시장 가운데 하나인 미국 방산 시장에 장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의미가 커집니다. 마스가가 단순한 투자 협력을 넘어 실제 선박 건조와 미국 현지 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국에서 배 2척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변화는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을 핵심 파트너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시간을 벌고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미국 조선 시장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시작된 정책이 결과적으로 K조선의 미국 진출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